취업회의의 수업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났으면은 벌써 아마 1주차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이 강의실 밖으로 나갈 시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뭐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좀 더 도움을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자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막상 두 번째 영상에서도 뭐 수업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이게 예전에 이 수업은 이제 공공기관의 이해라고 해서 자유교양의 2학점짜리 수업이었는데요. 한 6학기 정도를 이 공공기관의 이해라는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수업을 만들게 된 배경은 이제 공기업, 공무원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제가 느끼고 그 수업을 만들게 됐는데, 막상 공공기관의 이해라는 수업을 이제 또 좀 해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이제 나름대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싶은, 연봉을 받고 싶은 그런 곳, 취업처라고 얘기하죠. 그런 곳에 가고 싶은 분들이 한 70% 정도 됐고요. 나머지 30% 정도 되는 분들은 일반 기업을 이제 원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필기시험, 흔히 말해서 필기시험을 NCS라고 얘기를 하는데, NCS는 원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에서 쓰는 NCS라는 단어는 필기시험을 이제 의미하는데,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거하고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 이런 그 필기시험,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아주 그 독특한 뭐 법률 같은 거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취업하실 분들은 법률을 그래도 명칭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거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공공기관보다 좀 넓혀서 일반 기업까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취업의 이해라는 과목을 완전히 넓혀서 이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제 공공기관에 관련된 어떤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까지는 기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어차피 기업을 가려고 해도 이력서를 써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공공기관을 가려고 해도 이력서를 써야 되는 거고, 이력서라는 거는 그 취업을 할 때 물론 제일 중요한데, 취업이 되고 나서도 이력을 계속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죠. 이른바 경력 개발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라는 곳에 처음 들어왔다. 벌써 이력서에 일단 한 줄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 입사 들어갔다. 그럼 이제 한 줄을 쓴 거고요. 또 만약에 거기서 뭐 승진을 했다. 그럼 나름대로 또 한 줄을 만드는 거고요. 또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다라고 하면 또 한 줄을 만드는 거죠. 자, 그게 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나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게 원리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성격의 뭐 장점, 단점,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고전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요. 뭐 성장 배경, 학창 시절에 뭐 했냐, 뭐 이런 거 등 전부 다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의 어떤 이야기거리, 쓸거리들이잖아요. 특히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고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이제 우리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해요. 생활 기록부요. 자, 생기부를 보시면 나름대로 뭐 성적도 있고 출결사항도 있고 뭐 행동 발달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독서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그 옛날 기억들을 좀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자, 제가 고등학교에서 방학이 되면 고등학교에 가끔 가서 특강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그 고등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뭐가 좀 있어야, 써 있는 게 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뭔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뭘 좀 쓰려고 그러면은 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뭐가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쟁자는 뭐 10가지 정도를 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나도 10가지 또는 11가지 이상의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요새 이제 취업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현재 안타깝게도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해요.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걱정과 고민을 좀 이제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수업에서. 그다음 면접도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뭐 그건 어느 기업이라든가 뭐 어느 공무원, 공공기관이라도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준비는 이제 우리가 마치 그 대본을 작성해서 외우듯이 대본을 이해하듯이 뭐 내가 얼마나 연습과 훈련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 완전히 뜬금없는 질문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렇게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면접도 참 기발한 질문을 했는데 기발한 답변도 하고 참 마음에 들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선발했던 사람이 뭐 어떤 조직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이제 뽑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어렵게 뽑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냥 잠깐 근무하다가 나가버릴까? 이렇게 되면은 조직에서는 무조건 손해예요, 그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내가 애써서 뽑았어요, 사람을. 한 달, 뭐 2달 또는 며칠 걸려서 고민해서 사람 뽑았는데 이 사람이 한 달, 2달 만에 나간대요. 그러면은 업무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제 좀 배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나 웬만하면 좀 이렇게 일을 좀 꾸준히 성실하게 잘 할 사람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개인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동료, 뭐 선임, 후임, 뭐 조직 전반에 걸친 사람들이 모두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게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야기를 조절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다, 불분명한 표현이 있을 것 같으면 말로 하기보다는 우리 교내 시스템에 제가 글로 적어 드리거나 뭐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어느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요 정도 아시면 뭐 거의 수업 듣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취업의 이해를 한 학기를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차 영상부터 딱 정해진 진도를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구나, 내가 미처 이런 게 몰랐구나, 또는 내가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되겠구나, 이런 정도 수준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